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훈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 시대의 독특한 한자 사료를 한번 볼 생각인데요. 네, 고려 숙종 때 대표적으로 활동했었던 사람이고요. 이름하여 김위재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뭐 눈으로 쭉 봤을 때 한자들이 좀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음 보는 한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해석해서 그걸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역시 그게 남아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역시 사람 이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김위재라는 사람을 모르면 사실 이것도 또 하나하나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금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게 검은 돌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해석이 전혀 이제 이상하게 산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김위재 어이입니다. 자, 그런 사람임을 한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고려 시대의 풍수가이고요. 어떤 주장을 했던 인물이냐 하면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경, 오늘날의 서울, 그 당시에 이제 한양으로 이동을 천도를 하자고 주장했었던 인물인데요. 그 사람이 그 주장을 했었던 때가 고려 숙종 때입니다. 그래서 숙종이 바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원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직명이기 때문에 그냥 도금만 어느 정도 하시면 돼요. 위위, 그 다음에 승, 동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숙종 원년의 김희재가 정말 해석은 간단하죠. 제가 관직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자, 김희재가 신라 말에 이것도 역시 해석할 필요가 없네요. 신라 말에 있었는데요. 승려네요. 그죠? 오,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왕건의 훈요 식초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풍수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풍수설을 들여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선의 이름이죠. 그래서 신라말의 승려, 도선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당, 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가서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일행이라는 게 여기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석에 오류가 나도 문제가 없지만 이 일행은요. 승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행이라는 승려로부터 뭔가 배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뭘 배웠다는 겁니까? 지리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음속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풍수지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해석은 굉장히 가벼울 겁니다. 뒤에는 지, 법, 이, 환이니까 해석은 가볍게 한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라말에 도선이 당나라로 가서 일행으로부터 풍수지리서를 배우고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만들었습니다. 뭐를요? 비기를, 비밀스러운 책이다. 기록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도선 비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도선 비기를 지어서 전수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지워가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없죠. 이제 재라고 하는 글자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 이름 외에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여기에서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지웁니다. 자, 김희재는 숙종 원년에 위위승동정직에 있었다. 자, 신라말에 도선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당나라로 들어가서 일행이라는 스님으로부터 지리, 풍수지리를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요, 비기를 지었고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로.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이 아까 위에서 이제 김희재 이름을 한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월해졌는데요. 자, 여기에서 김희재 첫 번째 줄에 김위재가 보일 겁니다. 그죠? 위재 그리고 그리고 그 수를
배웠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풍수 지리설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줄에서 첫 번째에서 봤었던 요 지리에 관한 수를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서를 올렸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청할 청자네요. 청하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천도. 지금 이제 이 한자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옮길 천자에 이제 수도 도자니까. 그래서 천도하자라고 했는데, 저 어디로 천도하자고 되어 있습니까? 남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자, 이제 김희재가 도선의 풍수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남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청하면서 뭔가 말을 합니다. 보시죠. 자, 도선은 기록을 했는데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도선이 뭔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나요? 그죠? 제일 첫 번째 얘기 비기. 그래서 여기에서 도선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비기,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선의 비기에서 온 말하기를, 자, 밑에 줄로 갑니다. 고려의 땅은 고려지지, 고려의 땅은 있다. 삼경이 있다. 그렇죠. 고려는 개경, 서경, 동경 이렇게 삼경이 있었고요. 나중에 11세기 후반 문종을 지나면서부터 개경, 서경, 남경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아마 동경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송악. 자, 이거는 이제 뭐 바위악이라고 하셔도 좋겠고요.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을 뜻하는 악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그렇게 뜯을 필요 없이 그냥 송악이죠. 오늘날 개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송악은 중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목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목멱은 나무 목자에다가 멱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찾을 멱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거는 역시 의미는 없고요. 대신에 목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서울에 있거나 사실 뭐 서울에 살지 않아도 이 산은 거의 다 아는데요. 남산 아시죠? 그 남산을 부르는 용어가 목멱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멱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목멱땅이라고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목멱양이 남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는 어디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양이죠. 그리고 서경이라고 한다. 자, 어떤가요? 한자는 획수가 많아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보면은 실제로 복잡한 글자는 없을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제가 도선의 그 풍수설을 배웠다. 그리고 상서를 하면서 청을 했습니다. 무슨 청을 했죠? 남경으로 천도할 것을. 그래서 남경으로 천도할 것을 상서를 했고 그때 말하기를 자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도선의 비기에서 말하기를 자 도선의 비기에서 말하기를 고려의 땅은 삼경이 있다. 그래서 그냥 고려는 삼경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 삼경 중에서 송악이 중경이고 목멱양, 멱자입니다. 목멱양이 남경이요. 그리고 평양이 서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에 문제 없죠? 다음 한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를 보시면은요. 이제 제가 이 중간에 사실은 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넣어서 쭉 의미 파악을 해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한자도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0일 이렇게 보이고요. 11, 12, 정, 2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 정월은 1월이니까 정월 하셔도 되고 1월 해도 되겠죠. 정월과 2월은 주 갑니다. 어디로? 중경에. 아니면 중경에 머무른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뒤에 3월과 4월, 5월, 6월은 어디에? 남경에 머무르고요.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에는 주 머무른다 어디에? 서경에. 자, 이렇게 중경과 남경과 서경을 돌아가면서 머무르게 되면 그러한 즉 36국이 조 아침의 하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천은 이 당시에 쓰는 단어로서요. 우리를 또는 한 나라를 천자국으로 보고 천자국에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것을 조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요.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풍수설은 풍수설이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남경으로 천도를 하자는 김위재의 주장이고요. 그 속에서 단순하게 옮기면 좋다 이런 것보다는 뭡니까? 주변국들이 그것도 36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는데요. 고려 말에 공민왕 때 도우도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 이전에 묘청도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수설이면서요. 실제로 땅의 기운이 그래서 지기가 쇠하기도 하고 왕성하기도 해서 어떤 때는 이 땅이 좋고 어떤 때는 저 땅이 좋다. 저 땅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은연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속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풍수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기세왕설 또는 지덕세왕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김희재의 주장은 직접적으로 남경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하게 땅이 좋다가 아니라 이 땅으로 옮기게 되면 주변국이 조공을 바치러 온다는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우운. 자, 개국 후 160여 년. 해석할 게 없죠? 그대로 한자만 보시면 됩니다. 자, 도비 목멱양. 목멱양.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고려가 개국 후에 160여 년이 지나면 목멱양에 도읍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맞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가자! 이겁니다. 어디로? 남경으로.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신이 말하기를, 저는 신이 말하기를 이렇게 보다는요, 김희재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필 김희재의 위자하고요, 말할 위자가 같아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김희재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재는 지금이 그때다. 자, 금시, 지금이 그때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잡는다 또는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그 다음에 순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자는 돌다, 순례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주는 머무르다. 그래서 군사가 머무르 있을 때 주차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순주 그대로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에 가서 머무르는 그때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김희재는요 지금이 자 이거는 이제 지금이 그때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냥 지금이라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새 수도로 갈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수도로 가서 바로 잡는다 이런 의미가 될 건데요. 굳이 바로 잡는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옮기는 때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긴 문장이었지만 실제로 어려운 건 없었으리라고 보고요. 또 한번 지워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갑니다. 11월, 12월, 1월 정월, 2월 그때는 중경에서 머무르고 3월, 4월, 5월, 6월에는 남경에 머무르며 7, 8, 9, 10월에는 서경에 머무릅십시오. 그러한 즉
36개국이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그죠? 뭔가 우리나라를 세계 중심으로 걸어 올리려는 그런 김희재의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보이는데요. 풍수를 믿지 않으면 이건 한낱, 그렇죠, 거짓이나 도술에 불과하겠죠. 우운,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개국 후에 160여 년이 지나면은 목멱양에 도읍을 옮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는 지금이 그때라고 봅니다. 어떤 때요? 네, 새로운 수도로 순주할 기 때다 라고 봅니다. 옮겨 갑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뒤에 물론 앞에서 그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한자는 조금 많아 보이지만 역시 이 사례도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료는 고려 숙종 때 풍수가였었던 김위재라는 사람의 주장을 봤고요. 이 사람이 주장은 한마디로 어디로 천도를 하자, 남경으로 천도를 하자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와 관련한 한자 사료를 봤습니다.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선생님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쌤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이었습니다.